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제10강 정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전기기능사 필기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정자계가 무엇이냐? 우리가 글자 그대로 정지에 있는 자석, 그 자석에 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석, 우리가 흔히 쓰는 자석인데 영구자석이 있으면 N극, S극 이러한 건데, 도대체 그럼 이 자석이 무엇이냐를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아셔야 되는데, 자기, 자계, 자성체, 자화, 요 네 가지를 우선 공부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자석 이렇게 있으면은 N극과 S극이 있으면은 요 양쪽 끝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N극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이것은 S극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이러한 힘을 자기라고 그래요. 자계는 뭐냐? 자계라고도 하고 자장이라도 하는데, 우리 전기 쿨롱이 있다면은 이 주변에 이 전기가 미치는 그 공간을 전기장, 전계 이렇게 얘기하듯이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석을 여기다 놓으면은, 우리 한 쇠붙이를 여기다 가정 놓다면은 이게 달라붙습니다. 대지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자석이 미치는 힘이 있어요. 공간, 이렇게 전기처럼 자기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계라고 하고 또 자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그거예요. 자성체는 뭐냐면은, 자성체는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다가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놓으면 이 놓은 물체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자석의 힘을 띱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한 물체를 자성체라고 해요. 자화는 뭐냐면, 이 자성체가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띄었다는 거 보고 자화됐다고 그래요. 자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성체는 그럼 너무 양기사항인데 종류가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가 있습니다. 반자성체.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교재가 정해진 교재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를 전기, 소방,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책이 없이 듣기만 했어요.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참고서를 하나 선정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저도 그러리라 믿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그러면 강자성체의 이 종류를 이코 철망, 저희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옛날에 니코 철망. 강자성체는 니코 철망이다. 무엇이냐?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거 중요합니다. 니코 철망. 제가 암기한, 전에 공부할 때, 전기 공부할 때 암기한 순서예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또 상자성체, 주공산, 제 1위 암기를 했어요. 알백 주공산. 알루미늄, 백금, 주석, 공기, 산소. 이렇게 있습니다. 알백 주공산. 알루미늄, 백금, 주석, 공기, 산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아연, 납,
구리, 안티본 이 네 가지만 좀 아시면 되겠어요. 아연, 납, 구리. 이것은 조건이 없이 암기사항이에요. 강자성체가 뭐냐, 상자성체가 뭐냐, 반자성체가 뭐냐면은 문제를 푸시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건이 없이 암기사항. 이렇게 요 네 가지 단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필히 우리가 정전기와 정자기가 있는데 이건 전기에 대한 얘기고 이것은 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머리에 남고 틀리진 않아요. 전기도 비교를 하면은 전화량이 두 개가 있는데 2, 1, 2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량, 전기적인 힘이고 이것은 자석의 이제 이게 힘인데, 전기도 같은 극끼리 있으면은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자석도 같은 극끼리 있으면은 밀어내요. 즉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 마찬가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마이너스, 즉 N극 N극 이렇게. 근데 그게 틀린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고 하면은 서로 흡입하려고 그래요. 서로 흡입하는 힘이 발생이 되고 같은 극이면은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해요. 전기하고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여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전계, 이제 전기에 대해서 얘기고, 정자계, 자석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우리 전기에서 그 전기를 전하량이라고 그래요. 전하량. Q쿨롱이라고 우리 그간 배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석도 그 양을 자량이라고 그래요. M 웨버라고 있습니다. 웨버. 여기 단위는 쿨롱이고 여기 단위는 웨버예요. 여기는 쿨롱이 있고 이것은 M이라고 있습니다. 전기는 전류가 이동을 하죠. 전류가 이동을 합니다. 전선을. 근데 자석은 자속이 이동을 해요. 그 내부를. 이 기호는 I이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자석은 단위는 파이. 이게 좀 발음이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것은 파이 3.14가 아니고 파이라고 있고 단위는 웨버예요.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도전율이에요, 전기에서는. 그런데 자석에서는 얼마나 자석이 잘 흐름을 따지는 것이 투자율이에요. 그것의 기호는 H/m 인데 이것은 뮤라고 읽어요. 제가 써드릴게요. 뮤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H/m. 요 퍼라고 있습니다. 이건 퍼. 퍼, H/m. 우리가 먼저 전기에서 유전율을 배웠어요. 진공 또는 공기 유전율. 유전율이 뭐냐?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전기가 어떠한 매질을 통과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어떠한 매질을 통과하는 거. 유전율 기호는 입실론이고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입실론 제로예요. 이게 유전율이라는 건데 그 수치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여기는 자석은 진공 또는 유전율이 투자율이라고 하는 건데 입실론 제로죠. 이건 뮤 제로예요. 뮤. 그 수치로 따지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H/m. 요게 투자율의 단위입니다. 요건 암기해서 투자율의 단위.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암기가 됩니다. 요것은 투자율이 뭐고 유전율이 뭐고 깊게 들어가시면 한이 없어요. 어려워요. 아까 여기 마찬가지로 거의 이것은 암기사항이에요. 암기를 하셔야 답이 풀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쿨롱의 법칙이 나오는데 여기 두 전하량이 있고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전하량이 밀어내는 힘 또는 잡아당기는 힘, 이 자석이 밀어내는 힘, 잡아당기는 힘 과연 얼마나 되는 그러한 공식이 쿨링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했어요. 그럼 복습 좀 되겠죠. 이게 비교를 하려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2의 Q1 곱하기 Q2. 이것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2분의 Q 쿨롱 1 쿨롱 2인데 요 뜻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뜻이 없고 전기학자들이 많은 시간을 검사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론 낸 이 수치고 이것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도 쿨링 법칙에서 힘은 4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2의 MM 이렇게 했어요. 요 뜻이 뭐냐. 요 뜻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요거부터 전하량이 두 개 있습니다. 2, 1. 요 길이가 R메타라고, 이 메타입니다. 두 전하량 사이가 R메타라고 해요. 그러면 요 서로 흡입하는 힘이라든지 서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계산할 때 요 계산을 하는데 요것은 요 수치로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 수치로. 요것은 무엇이냐. 요 그림을 R 자승 요거와 여기 거리의 자승입니다. 이게 저 밑에가. 그리고 위에 쿨링 1 쿨링 2는 요놈과 요놈을 곱하라는 거예요. 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앞에 건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하고 뒤에 것은 수치가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5냐 뭐 10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요 수치를 요로 대입을 하면은 힘 요 단위가 뉴턴이라고 썼습니다. 뉴턴.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은 여기가 이게 아니고 이제 차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요 힘은 요거 곱하기 요건데 여기 여기는 입실론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뮤라고 그랬어요. 4파이 뮤 분의 1 곱하기 R 자성분의 M1 곱하기 M2. 요 수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라고 했어요. 요 수치는 6.33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곱하기 R2분의 M1 곱하기 M2. 단위는 뉴턴. 요 수치 정확히 기억하시고 요 수치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주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어져요. 얘가 이거와 이거 사이 거리가 뭐 10m라든지 또 이거 용량이 주어져요. 그래서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이거는 전장의 세기, 전개의 세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전하량이 여기가 있고 있으면 자 이건 별개입니다. 이 자개, 전개, 전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하량이 미치는 공간 보고 전장이라도 하고 전개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거로 전개. 또 이 자속이 미치는 이러한 공간을 자장, 자개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운동장, 우리가 운동장 하는 그 의미예요. 이게 가운데가 딱 있지만 이것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내 힘이 다 미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전하량이 있거나 어떠한 그 있을 때 이거와 이거 끌어당기는 힘, 이 여가 힘, 그런 때는 다 같아요. 쿨링 법칙가 다 같은데 요거 하나입니다. 여기는 두 개죠. 요건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요거와 같은데 요거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죠.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단위 전개의 세기인데 여기는 자개의 세계예요. 이제 저건 자개의 세계에서 요 단위가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개의 세기, 자장의 세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금방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 기능사의 전기 이론은 이 전기 학문의 각 분야마다 조금씩 이렇게 발치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는 분야가 넓어요. 굉장히. 대신
깊게 나오지 않고 암기할 수 있는 거 몇 개 정도만 이렇게 나옵니다. 암기하면은 맞을 수 있는 거. 왜? 고도의 이해를 하거나 학문적인 거는 기능사에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기를 이제 입문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전기론을 출제를 하면은 출제위원들 막 댓글 달립니다. 막 글 올려요. 반박하죠. 그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제가 칠판에다 여기 전부 다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있는데 같이 들어보고 또 써보고 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들으면은 본인이 책을 읽는 것보다 처음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쓰고 문제 풀고 쓰고 문제 풀고 하면 되지만 입문하신 분들은 한마디라도 들어서 자기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1.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제가 된 겁니다. 참자 지금 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강자성체가 아닌 것. 자성체는 우리가 세 가지 강자성체가 있고 상장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니꼬철망 이거는 애면 됩니다. 또 애야 되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이거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쭉 따질 이유가 아니죠. 그냥 암기사니까 강자성체가 아닌 것 해놓고 4개 나옵니다. 이렇게 니켈 2번 철 백금 4번 망간 니코철망이라 했으니까 니코철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리코철망 백금이죠. 이런 식으로 암기만 하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자성체는 암기만 하시면 100% 풀 수 있는 것이 전기에서 중요해요. 단위가 종종 출제가 되고 또 단위를 읽을 줄 알아야 전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단위에 대해서 한번 투자율 뮤의 단위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암기사예요. 1번 뭐 AT 뭐 M 이렇게 나오고 2번 웨버 메타 자승 3번 AT웨버 4번 HM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죠. 암기사항이에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거 암기만 하시면 필기시험 60점 이상을 반드시 맞을 수 있어요. 아마 어려운 것은 제쳐놓으세요. 그리고 쉬운 것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것도 어느 날 풀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